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역 분석과 실전 경매를 여행처럼. 자, 오늘 멘토 이영욱의 부동산 여행 시간에서는 평택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평택시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들으시나요? 우리 경기도에 총 28개의 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는 우리 안성시와 함께 경기도의 가장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과 달리 이제는 평택이 그렇게 막 멀리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SRT, KTX와 SRT가 있죠. SRT가 우리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예, 그런 교통상의 발달과 우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죠. 예,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에 우리 삼성, LG 그 외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교통도 발달하고 있고, 인구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 하나인 평택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 때문에 고덕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SRT로 인해서 뭐 지제도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은 도시 기본계획의 중심으로 고덕동하고 안중읍 이 두 가지 그 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볼게요.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심을 두 개를 두고 있네요. 자,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행정문화도심이라고 해서 고덕과 송탄, 남평택을 하나의 큰 행정문화도심으로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면서 서해안 쪽이 되겠네요. 물류관광도심이라고 해서 안중, 포승, 현덕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가장 큰 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면서 행정문화도심에서의 고덕, 그리고 물류관광도심에서의 안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도심 외에 우리 진위, LG 산단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위 지구중심이 있고, 또 청북 지구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로 유명하죠. 예, K6가 있는 지구중심 팽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심 3 지구중심으로 평택이 이루어져 있구나. 그 중에서 우리는 행정문화 도심에서의 고덕, 그리고 물류관광 도심에서의 안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팽성, 뭐 현덕, 포승, 안중, 청북, 오성, 뭐 고덕, 송탄, 진위, 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크게 이 평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느끼기 아까 좀 멀다 했죠. 그리고 미군 부대가 용산이든 또는 동두천이든 의정부든 대거 평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점이라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미군 부대와 그 군무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소비가 창출될 수 있고, 그 인프라들이 또 대거 발전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군 부대라는 그 시설들이 우리 일반 도시에서 막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또 그런 어떤 그 시설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군 이미지, 군대 이미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살짝 단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교통이 발달하고 있고, 이런 평택 곳곳이 다 개발 호재라, 사실 오늘 고덕과 안중만 볼 거지만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 평택에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브레인시트도 들어보셨을 거고, 평택호 관광단지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고덕과 그리고 안중에 대해서만 살짝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평택 도시기본계획 상에 그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오른쪽에 지금 황색깔, 아래에 녹색, 이 두 군데가 동부생활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LG가 있는 진위, 그리고 우리 송탄도 있고 또 서탄도 있죠. 그리고 그 아래 가면 고덕면이 있는데, 이제 이 고덕면이 삼성 캠퍼스가 있는 고덕동이 있고, 그 고덕동 또 아래쪽에 우리 지제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평택에서 일반 투자자들이나 또는 평택시 실거주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위치이긴 한데 크게 두 개의 도심 중에서 서부에서는 안중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 단위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진위면, 서탄면, 또 신장동, 1동, 2동, 그리고 지산동, 또 여기 또 서정동, 서정리역이 1호선에 있죠. 예. 우리가 고덕신도시 또는 삼성 캠퍼스를 가려면 서정리역에서 내려서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도보권이 더 발달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도보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덕면, 세교동, 동삭동, 뭐 통복동, 뭐 비전동, 신평동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뭐 구도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 뭐 동삭동이다, 통복동이다 요런 지역들도 그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재건축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은 중심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미군 부대가 있던 팽성읍 K6죠. 그리고 이쪽 송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K55가 또 있어요. 미군 부대가 이제 크게 위아래로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중이고, 안중 밑에가 현덕,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고, 여기가 또 포승입니다.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크게 동부 생활권은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문화 중심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행정타운 기능이라고 했고, 또 삼성도 있죠. R&D 단지 조성, 국제교류, 국제상업,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팽성 쪽에 K6 있다고 그랬죠? 국제상업도시로 육성 및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부 생활권 가게 되면 이제 포승, 뭐 현덕 이런 쪽인데, 평택항 배후 지역을 생산, 물류, 유통, 국제 교류, 상업 업무, 녹지 기능 부여해서 평택항 배후도시로 건설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포승 국가산단 확대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있고요. 이렇게 항상 어떤 지역을 분석을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 상에 도심이 중심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평택은 우리 아까 고덕, 송탄, 남평택이라고 하나의 거점이 있고, 또 서쪽으로 갈 때는 안중, 포승, 현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한번 보시고, 그 사이드에 또 추가적인 거점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생활권별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제대로 된 지역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일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요 경계선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전체 우리 그 고덕동을 다 그린 건 아니지만 그 고덕이라는 그 지역의 경계를 보게 되면 살짝 그 물개 모양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친 게 서정리역이에요. 그래서 서정리역 바로 좌측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택 고덕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하죠. 고덕 국제신도시 파라곤, 또 고덕 제일풍경채, 신안 인스빌 이런 것들이 제일은 여기 자연앤차이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또 아파트들이 또 군이 있죠. 그리고 삼성 캠퍼스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평택 고덕이 이루어져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쪽 평택의 삼성전자와 직주 근접이 되겠네요. 여기 이충동, 또 여기에 장당동, 뭐 장당 이노스빌 몇 차가 있는데, 요런 데들도 이충동이든 또 장당 이노스빌이든 경매물건에도 많이 나오니까 직주 근접 차원에서 고덕 파라곤 또는 뭐 고덕 뭐 자연엔 자이 요런 거보다 조금 더 약하지만 직주 근접 상에서 따라가는 그런 또 하나의 그룹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이라고 했을 때 이 평당가로 본 겁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30평대가 없거나 40평대가 없거나 뭐 이럴 수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10평대, 20평대로 구분되어 있는 주로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평당가를 위계를 나타내놨지만 33평, 34평으로 기준을 좀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봤더니 호반 서밋 고덕 신도시, 고덕 국제신도시 파라곤, 신안 인스빌, 고덕 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고덕 신도시 자연앤차이, 요런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서정리역 바로 좌측에 위치하는 랜드마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이제 지나와서 뭐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에디포레, 고덕 국제 신도시 뉴스빌 레이크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또 같이 고덕동에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 이제 서부 생활권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서부 생활권은 안중, 포승, 현덕이라고 그랬죠. 그중에 안중을 한번 볼 건데 안중을 봤더니 여기 안중읍 현알이 있고 안중읍 송담리가 있네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지금 빨간 테두리를 해 놨는데 요게 지하철 역사예요. 이게 무슨 역이냐면 이게 바로 안중역입니다. 안중역. 자, 안중. 속자는 이런 얘기 했어요. 안중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하기도 했는데 안중역이 서해선입니다. 서해선. 그래서 이 안중에서 우리 화성 올라가서 화성 송산 지나서 향남 지나서 우리 이 안중은 이제 서울 근교까지 이동을 하는 노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중역이 이 평택 특히 서부 생활권에 큰 영향을 미칠 건데 이 안중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뭐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 힐스테이트 송담이라든지 송담 지엔하임 1단지 2단지 이렇게 있죠. 1차 2차 있죠. 요런 아파트들이 이제 랜드마크들이고 조금 더 좌측으로 가면 또 안중 읍 쪽에 다양한 또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마찬가지로 고덕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일단 앞 단지들 외에 그리고 또 뒤따라 다니는 또 단지들이 요 안중역에 영향을 받는 아파트들이구나. 요렇게 좀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읍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송담, 송담 지엔하임 2차, 1차 그리고 저쪽 위에 있던 우림필류 골드 154 뭐 소강 미소지음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송담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300만 원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고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170 정도 됐죠. 예. 그래서 고덕하고 안중하고는 차이가 여전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가성비 차원에서 우리가 실거주나 또 투자로 생각할 때는 안중도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엔 평택시의 주요 개발 사업을 섹터별로 한번 그려놓은 그런 장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철도만 보더라도 아까 수서에서 지제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 평택에 또 내려가서 수업을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뭐 1호선 급행을 탄다 하더라도 버스 이용 시간까지 하게 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멀죠? 왕복 4시간이 걸렸는데 SRT를 이용하니까요. 우리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20분. 기가 막히죠. 20분 만에 평택을 편도로 이용하라고 온다. 그러면 뭐 넉넉 잡아서 1시간 반이면 평택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굉장히 큰 효과죠. 예,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중역이 서해선 복선 전철이죠. 요거 박스 한번 쳐놨었고 그리고 여기 택지 조성 아까 고덕 파라곤 등등등 그런 데가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고덕 삼성전자라고 나와 있죠? 약 110만 평. 요거 외에도 아까 평택에는 호재가 많다고 그랬는데 뭐 평택항,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호 관광단지 또 우리 브레인시티 여기 병원도 들어오죠? 브레인시티, 준이산단, 뭐 LG 디지털 파크 등등등 평택에는 호재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 투자할 때 뭐 서울 분들, 수도권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지 중에 하나가 평택 화성입니다. 네, 나중에 화성편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통도 평택이 되게 잘 돼 있죠. 보시다시피 평택 충주간 고속도로, 경부 고속철도, 평택 서수안간 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철도, 서해선 예,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ING로 평택을 지나서 이천으로 가자, 포승으로 가자 요런 노선들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 이제 안중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서해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서해선 복선 전철이라고 해서 여기가 영등포입니다. 무려 서울에는 크게 3도심이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그렇죠? 그리고 한양 도성 그렇죠? 우리 광화문이 있는 그런데
그 일자리가 많은 영등포 여의도가 있는데 영등포까지 영등포에서 화성 송산 지나서 충남 홍성까지 홍성에서 영등포까지가 53분이에요. 그쵸? 아까 제가 평택까지 수업하러 갈 때 편도 1시간 반 걸렸다고 그랬는데 충남 홍성에서 영등포가 53분이야? 그러면 이 서해선으로 안중에서 영등포까지는 반밖에 안 걸리겠네. 반도 안 걸리겠네요. 아까 지지에서부터 수서까지 사실 19분 걸려요. 그쵸? 그 정도 건이라면 충분히 일자리, 서울에 있는 일자리까지도 교통으로 확실히 편해지겠다. 이게 바로 서해선입니다. 그래서 서해선 같은 경우에 2015년 5월 달에 이미 홍성 라인 착공을 했고 개통이 2024년 12월입니다. 자, 요걸 보시고 안중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주요 그 평택에서의 호재 및 제가 임장했을 때의 그런 사진들 몇 장 더 첨부를 해 볼까 해요. 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1, P2, P3 정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평택역 내려서 우리 고덕 쪽으로 삼성 캠퍼스 가면 으리으리합니다. 오랜만에 가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그리고 온갖 크레인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예. 야, 평택의 위상이 이 정도로 발전이 되는구나. 바이든이 왔다 가는 지역이구나. 요런 데가 바로 이제 평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게 앞으로 다 완공이 되면 요런 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정리역 좌측에 있던 랜드마크들, 그쵸? 우리가 시장이 한 2년 전에 이제 가장 달아올랐을 때, 야, 고덕에서 10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덕에서. 그쵸? 근데 시장이 이제 보합장 또는 조정장 내려오면서 이제 고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대거 좀 내려왔지만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덕 국제신도시 좀 전 거는 파라곤이었고 요거는 이제 제일 풍경채 요거 고덕 국제신도시 파라곤 말고 풍경채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안중역 근처에 있던 힐스테이트 송담이에요. 송담 그리고 우리 GNI 1차 2차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힐스테이트 송담 사진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보는 것 같아요. 안중역 말고도 뭐 향남역이다, 송산역이다 많이 있지만 우리 안중역도 이제 평택 내려갔으면 제가 고덕을 가면 안중은 바로 또 가봐요. 그리고 안중 가고 고덕 갔다면 당연히 우리 안성 쪽이긴 하지만 안성 스타필드 쪽도 한번 둘러보고는 오는데 여기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여기가 안중역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내년 정도면 개통을 할 것 같은데 그 안중 역사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우리 근래에 있던 그 평택, 근래에 있던 그 해당 지역에서의 경매 물건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갈수록 낙찰가율이 더 많이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중간 입지, 외곽 입지로 갈수록 낙찰가율이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평택 걸 보면 아까 고덕 국제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전용 84 타입이 감정가 100%로 낙찰이 됐었네요. 2023년 7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는 안중읍에 있는 성원 아파트가 약 76%로 1억 7,600만 원에 전용 5구 사이즈 한 25평 정도 되겠죠. 야, 아직도 그 수도권 게다가 평택이라고 하는 데인데 감정가 대비했을 때 우리 2억도 안 되게끔 낙찰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네요. 그쵸? 이런 것들도 보시고 우리가 항상 자금이 모자라서 서울은 안 돼요. 수도권까지도 안 되겠어요. 지방 가야 되나요? 이런 이슈들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수도권에도 평수를 낮춘다거나 입지가 조금 약하다거나 또는 구축이라거나 했을 때 입지가 그래도 현 상태에서 가장 괜찮고 실거주가 괜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다면 지금 시장이 이제 보합장에서 우리 지방에 있는 상위 급지까지도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한 20% 내지 30% 정도 싸게 낙찰받는다면 안전 투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평택
평택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평택 도시기본계획에는 크게 도심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고덕을 중심으로 한 고덕, 송탄, 남평택이라는 지역이었고, 남평택 쪽에서는 재건축, 구축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니 함께 알아두자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서부 생활권으로 왔을 때는 안중이 그 핵심이고, 안중, 포승, 현덕이 있다. 그래서 고덕동과 안중읍이 평택을 이끌어가는 두 개 생활권에서의 가장 탑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 평택을 들여다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평택시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더 따끈따끈하고 알찬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